5학년 위주로 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5학년 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5학년 거를 쭉 봤고 본 거는 일반적으로 최상위라는 타이틀이 붙은 문제집들 먼저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애들 걔들 좀 봤고, 그 다음 출판사 어떤 출판사들이 요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봤고, 이번 안녕하세요, 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문제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보문고를 갔다 왔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그냥 문제집 스타일만 한번 쭉 보고 왔어요. 트렌드라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트렌드를 확인하러 이제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5학년 위주로 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5학년 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5학년 거를 쭉 봤고, 본 거는 일반적으로 최상위라는 타이틀이 붙은 문제집들 먼저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애들, 걔들 좀 봤고, 그 다음 출판사 어떤 출판사들이 요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산 문제집, 연산 문제집을 좀 봤고, 그 다음 사고력 문제집. 사실 저 되게 고민 많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엄청 파워가 있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떤 개별 출판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띄워주거나 그랬을 때 그게 좀 문제가 될까? 제가 지금 비상 거를 제일 처음 봤거든요. 이게 일단 눈에 들어왔어요. 최상위 개념 플러스 유형이었는데, 최상위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년을 넘나들지 않는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최상위. 이게 비상교육 것도 여러분 책 괜찮아요. 레벨이 보면 스텝 1, 2, 3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스텝 3의 문제들을 봐야지 우리가 진짜 상위권인지 아닌지가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스텝 3를 제가 봤더니 상위권 문제 확인과 응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선행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하나도. 얘네들이 생각하는 상위권은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념을 2개 이상 섞어놨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천재교육에서 나온 최고 수준 수학이라는 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5학년 1학기 거였는데, 얘를 제가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천재교육에서 연구를 많이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이고, 문제가 얘는 이제 스텝 4에 최고 수준 문제들이 있었어요. 스텝 4에 최고 수준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약간 사고력에 가까운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고력과 일반을 나누는 기준이 선행의 유무를 갖고 이제 기준을 나눈 건데, 얘네들은 선행을 해야지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개념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복잡하게 해서 사람을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천재교육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스타일이 언제냐, 2008년 9년 요때 특목고 대비하는 시기, 그때 문제들이에요. 그럼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의 어떤 문제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풀이법에 대해서 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굳이 이렇게 연구가 엄청 많이 된 것 같진 않았어요. 최상위 센은 전반적으로 센은 일단 문제가 유형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센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아주 세분화해요. 문제의 유형을 굉장히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문제 유형 안에서 집중 공략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상중하로 갈라져 있는 뭐 분류 체계, 그 부분이 굉장히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게 센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상위 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 문제 기본서에서 나와 있는 C단계는 당연히 넘어서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레벨이 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알파, 베타, 감마 레벨을 그렇게 나눴는데 이제 베타가 5% 굳히기야. 그 다음에 감마가 1% 완성하기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조금 길어서 그렇지 선행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없었어요. 뭐 5학년인데 뭐 중학생 우리가 선행을 얘기할 때 여러분 5학년인데 선행을 얘기한다 그 6학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걸 끌어당겨야 선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년군이 1, 2학년 묶어가고 3, 4학년 묶어가고 5, 6학년 묶어가기 때문에 5, 6학년 내용은 그냥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단원이 막 섞여도 상관없는 건데 워낙에 교과서가 이제 한 군데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5학년, 6학년이 딱 구분이 돼서 나온 거지 5학년, 6학년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6학년이 섞였다고 해서 그걸 선행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베타 문제 굉장히 좋아요. 문제 굉장히 좋고 참신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개념까지 끌어당기는 그런 문제들은 없었어요. 네, 베타. 감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유의미하게 봤던 문제집이 사실 디딤돌이었어요. 제가 디딤돌에 대해서 선입견이 조금 있어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왕수학이 그때는 이제 박명전 선생님의 왕수학 이게 엄청 잘 나갈 때였어요. 그리고 왕수학 학원도 굉장히 많고 레벨을 나눠서 수업을 하기 시작한 게 사실 거의 왕수학이 초창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전에는 속셈학원이라고 이제 대부분 있었는데 레벨 테스트 하고 그 반에 따라서 문제집 수준이 다 달라지고 이런 거를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왕수학이었는데 그 전에 박명전 선생님이 한 20년 정도를 리라 초등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오고 그 결과를 갖고 이제 문제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탄탄하고 문제뿐만 아니라 그 풀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 풀이 방법이 분명히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초등학교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풀이 방법을 연구하신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되게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어떤 스타일의 것들을 디딤돌에서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저는 디딤돌이 왕수학 거의 카피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매년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좀 더 하면 좋긴 할 텐데 그래도 그 다른 출판사들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문제은행까지 있고 문제은행을 그 한글로 변환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게 사실 디딤돌밖에 없었죠 거의. 그러다가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이 나오면서 이게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만드신 분 자체가 학원가 출신이세요. 학원 출신. 그러니까 학원 교재용으로 아주 최상의 교재를 잘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한때는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 쪽으로 그게 이제 비상교육이죠.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디딤돌을 오랫동안 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디딤돌 기본 응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최상이란 단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그랬는데 디딤돌이야 그게. 최상위는 당연히 제 인식 속에 이건 사고력에 관련된 거고 당연히 선행을 요구하는 거야. 무슨 얘네들 뭐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선행을 요구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문제집을 조사해 보면서 느낀 건데 디딤돌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구나. 그거를 정말 제가 많이 느꼈어요. 분명히 개념은 중학교 개념 맞아요. 분명히 중학교 개념인데 이거를 너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아이들 머릿속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켜놨어요. 그렇다고 박명정 선생님이 처음에 초창기 했던 것처럼 약간 그 투박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단순하면서 수학적인 어떤 의미는 하나도 빼놓지 않게 이거 도대체 누가 합류했지? 이런 생각이 제가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교재 진짜 괜찮아요. 따로 제가 디딤돌만 가지고 분석을 따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괜찮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교재가
최상위 수학 시리즈였어요. 최상위 수학 시리즈.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최상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상위 별로 안 좋다고 계속 이랬어요. 그랬는데 최상위 수학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거야. 나 또 왜 이렇게 또 이름을 여러 개를 붙여놔서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했나 몰라. 최상위 수학 S가 있고 최상위 수학이 있고 최상위 연산이 있고 최상위 사고력이 있어요. 아유 이놈의 최상위 엄청 좋아해. 얘네. 이 단어를 너무 남발했어. 그래 나를 헷갈리게 한 거야 이게. 그런데 이 말이 이 최상위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마케팅을 위한 단어야. 이건 엄마들을 위해서 상위 몇 프로 여기 혹하게 하려고 만든 단어고 너무 괜찮아. 이 최상위 시리즈가. 근데 저는 최상위 사고력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최상위 S, 최상위 수학, 이것도 막 간당간당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정말 잘한 애들한테는 최상위 수학 괜찮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 최상위 연산, 연산 계통 중에선 제일 재밌었어. 권수도 많지 않고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최상위 수학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단원을 시작을 하잖아요. 단원을. 근데 그 단원을 시작을 할 때 그 시작 부분에 5학년 1학기 첫 단원이 자연수 혼합계산이거든요. 그 자연수 혼합계산이 사실 사칙연산의 모든 종합편이야. 그걸 해야 우리가 식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교과서에서는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얘네가 그 문제집에 그걸 딱 담아놓은 거야. 깜놀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사칙연산의 의미와 계산 순서 해가지고 이거를 단원 시작하기 전에 두 쪽 분량으로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림과 함께. 이거 꼭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만약에 최상위 수학 S를 풀어. 그럼 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공부하고 요걸 이해했어. 그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최상위 수학 S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 모르는 수를 기호로 나타내서 식을 만든다. 이 유형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트렌드가 유형이라서 유형을 벗어나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식을 만든다 이렇게 딱 있으면 이제 보기 내용이 딱 있잖아요. 그 옆에 조그만한 박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디딤돌만의 특별한 해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이 네모난 박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잘 봐. 요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요 파란색 박스 부분을 잘 해석을 하면 얘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려운데도 응용이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얘네가 연구해 놓은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 편애한다 내가 디딤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괜찮은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막 외우게 하는 근데 외우게 하는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그 기본 틀이 있고 그거를 패턴으로 해서 이제 보기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한 5문제 정도 있으면서 이 패턴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방법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집들이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문제집이 가진 한계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문제집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걸 꼽는 거지. 그 문제집마다 특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거. 이게 이제 디딤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서 최상위 수학 S는 그냥 평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센으로 따지면 비상 그 정도. 근데 비상을 하기 위해서 귀여운 어떤 해법을 만들어 놓고 요걸 제대로 하고 나서 연습하는 이런 식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엄청 어렵진 않아요.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최상위 수학은 좀 어려워요. 최상위 수학 S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최상위 수학 S는 좀 서술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최상위 수학은 어떤 애가 레벨이 좀 있어. 그러니까 레벨이 있다는 게 뭐냐면 수학을 좀 잘해. 기본 문제집을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 너무 그냥 쉽게 푸는 거야 걔는. 응용 문제로 바로 넘어갈기엔 또 개념을 너무 안 했어. 이거 어떡하지? 문제집을 두 권을 한 번에 할 수 없나? 근데 수준을 좀 높게 가고 싶은 거지. 그런 애들이 하기 괜찮아. 최상위 수학.
얘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이 있어요. 단원. 베이직 테스트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단원 평가 스타일로 돼 있는데, 왼쪽에는 개념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개념 문제집은 개념이 쪼개져 있잖아. 하나, 두 개. 뭐, 그리고 또 문제 있고, 뒷장이 또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개념이 한 번에 쫙 있는 거야. 한 단원의 문제, 개념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베이직이 있다고. 그러니까 개념이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이 개념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거는 외울 게 많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외울 게 많아도 감당이 되는 거지, 걔가. 그러니까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일단 암기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유형별로 정리해서 그 문제 스타일을 외우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문제집이라는 거 자체가. 기존의 어떤 기성품처럼 돼 있는 그런 문제집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는 공부하고 들어간다. 공부한다는 게 뭐라고? 외우고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집 풀 때는. 그래, 얘가 이제 베이직이 있어. 근데 베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스 토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이에요. 그 유형에 맞춰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아까 이제 S처럼 요만한 박스가 이렇게 있고, 이제 뭐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유형 하나에 문제 한 3개, 유형 하나에 문제 한 3개,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도 센에 비해서는 얘가 편집이 훨씬 더 편안한 거죠. 왜냐면 센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다단을 쪼개서 2단으로 나누고, 이 2단 안에도 유형이 보통 한 페이지의 유형이 하나, 2개, 3개, 뭐 거의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상중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수가 꽤 많은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최상위 문제지. 최상위 수학. 거기는 한쪽에 하나의 유형이 있고, 그 하나의 유형의 문제가 3개 정도 있는 거니까 애들이 편집이 훨씬 편안하죠. 고난이도 문제만 모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하루에 4쪽을 한다 그랬을 때 문제 수가 실제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부담이 좀 적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무 길었죠? 제가 1탄, 2탄으로 나눠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빠이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